안녕하세요. 의대 치대 논술 전형의 2017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대에서는 12개 학교에서 이제 논술을 의학계열에 모집을 하고 치대는 4개 대학에서 이제 논술로 모집을 합니다. 예, 논술을 모집하는 대학은 예년과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 논술 전형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 논술 전형에서 논술로 당락을 잡아놓은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이해할 때는 첫 번째 수능 최저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2015학년도에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갖고 의대 모집 인원을 다 선발하지 못한 학교가 12개 학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의학계열의 논술 전형인데 지원자는 매우 많았는데 지원자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 수가 모집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최저를 마친 학생들은 전원 합격한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성적이죠. 논성적입니다. 근데 이 논술 성적인데 논술이 문제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쉽게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에요. 논술이 쉽게 출제되고 있는데 그러면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정도라면 논술은 거의 대부분 문제를 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쉬운 문제를 지원자들이 거의 다 문제를 맞췄다라면 합격은 어디에서 좌우가 되겠느냐? 이거는 논술의 답안 작성, 논술의 답안 작성 시 답안지 작성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논술 답안지. 첫 번째는 매우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럼 논술 전형의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수능 최저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논술은 매우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을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안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 그럼 자세히 정확히라는 얘기는 풀이 과정을 쓸 때 단계별이 넘어갈 때 그 근거를 이유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돼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논술 점수가 차이가 생겨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별로 논술 전형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방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가톨릭 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15명 모집이고요. 모집에 교과 출결 봉사가 50%에서 40%로 교과 반영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논술이 60% 늘어났다. 논술의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이 1등급.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이 1등급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4개 영역 3개 1등급인데 과학 탐구가 2과목 평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 과학이 1등이라면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이 1등급이 2개.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가톨릭 대학교 논술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 논술은 보시면은 교과 20, 논술 80, 교과 10, 출결봉사 10, 논술 80. 다시 말하면 교과 20에서 교과 10으로 줄었어요. 출결봉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이니까 교과의 영역보다 논술의 영역, 논술로 당락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국수영과 4개 합이 5등급이다. 4개 합이 5등급이다. 가톨릭 대학교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논술 전형의 핵심은 뭐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논술의 합격자 점수는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합격자 점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낮다. 근데 보통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해요. 논술 전형일 땐 학생 등급은 5등급 정도까지는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논술 전형인데 교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냐? 논술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논술에서의 점수 차이가 매우 조밀합니다. 학생부의 등급간 점수 차이가 조밀하긴 하지만 학생부의 영향력이 의대, 치대 논술일 때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의학계열일 때는 학생부의 내신 등급은 대략 2등급 전후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선에 있다. 합격자들의 학생부의 평균이 2등급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대나 치대를 뺀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대략 3에서 3.5등급 정도로 완화되어 있지만, 의학계열에는 내신 등급도 좋은 학생들, 논술을 거의 다 마치고 아주 미묘한 점수 차이를 교과 성적이 낮다라면 합격권에 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조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오히려 가톨대보단 경북대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29명, 논술 70%.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세계합 4등급. 최저학력 기준이 가톨릭대학교나 경북대학교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낮죠. 낮으니까 논술의 합격자 점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모집이 증가했고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합 4등급에서 세계 1등급으로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면 올해 논술 전형에서 2014년도에 논술 전형에서 공략해야 할 학교 중에 하나,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1등급 세계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가톨릭대학교보다는 고려대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부산대학교 모집인원 28명으로 8명이나 증가했어요. 대폭 증가했고요. 논술의 영향력은 약간 더 감소했고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은 전년도의 합격자들의 수준을 갖다 고려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의학계열이죠. 예, 논술 전형에서 10명 모집에서 5명 모집으로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의학계열을 뚫으려 한다면 논술이 거의 완벽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인재 전형은 전년도와 똑같이 5명이고 논술, 서류 전형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논술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여기에서 잘 볼 거는 뭐냐면 과학인재 전형의 서류 전형, 교과, 비교과, 특히 비교과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특목고 학생들 위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합격자 점수는 논술 우수자 전형보다는 과학인재 전형의 합격자 점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15명, 논술 70% 최저학력 기준. 예, 전년도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24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났고요. 최저학력 기준 세계 1등급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드렸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은 전원 합격한 사례가 2015학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의학계열의 논술을 보는 학교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있는 의학계열로 선호도가 높은 의대가 논술을 봅니다. 근데 서울 경기권에 없는 학교 중에서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부산대, 경북대, 그 다음에 울산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예요. 그럼 서울 경기권에 있는 의학계열이 선호도가 높고 부산대, 경북대, 울산대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은 지방 국립대나 메이저 의대에 해당되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우 우수한 학생들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논술이 약간 약하다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를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논술의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된 거. 그러니까 논술이 강한 학생들이 좀 쓰는 게 좋겠다. 이화여대 아직 모집 인원은 미정인데 전형 방법이나 최저한 기준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이화여대 전년도의 결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도 우리 한번 공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하대학교가 인천에 있긴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는 의학계열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도 서울 또는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의대, 인천 지역에 교통이 불편한 곳이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인하대학교는 수도권에 있는 의학계열 중에서는 선호도가 약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경우일 때 논술에 아주 강하지 않다라면 약간 약하다면 인하대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이 22명 모집에서 50명 모집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최저한 기준은 1등급 3개인데 중앙대학교 논술은 의학계열 논술이라고 해서 자연계열과 분리하지 않는 형태로 논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논술 문제가 쉬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아주 강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모집 인원이 많고 논술 문제가 쉬운 중앙대학교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논술의 합격자를 많이 내는 학교 중에 하나가 중앙대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을 모집하는 치대는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북대학교 6명에서 5명 모집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 최저학력 기준 매우 높다. 경북대학교 의대와 마찬가지로 치대도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 경희대학교 세기합 4등급 최저 기준이 약하다. 그리고 최저 기준이 약하다는 얘기는 논술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세기합 4등급이고 모집 인원 변화가 없습니다. 세기합 4등급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학계열 중에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학석사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몇 년제다? 7년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8명 모집에서 11명 모집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저한 기준 세계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두 과목의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는 거. 학생들 중에 아직도 이런 미묘한 부분에 최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갖고 논술 시험에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한 두 과목 원투 구별 없이 물리, 화학 또는 화학, 생물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학생들 중에 일부에 한 과목에 자신이 따라서 물리 원투 신청했다면 이 학생은 최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논술은 점점 쉬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 자세하고 정확한 답안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의학계열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